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출문제 영상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정리하고 기출문제까지 봅니다.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정리할 거는 많지 않아요. 보통 1번 문제가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틀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일단 정리를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짓이죠.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 또는 뭐 도박, 첩계약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다. 이게 2015년도 판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받기로 한 것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 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 거고요. 요 판결 이후에 2015년 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 시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요. 이거 올바른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이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받기로 했으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증언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하면 돈을 요구하는 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 본성의 발현, 서로 그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회피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채무 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 범죄자금을 모으는 건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기로 하는 것, 숨기기로 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한다면 투기행위도 이익추구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고요. 또 나쁜 짓이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인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중매매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갑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도 다 받았는데 또다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일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야.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갑이 을에게 더 이상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것은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을은 채고 없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자,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2매수인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갑에게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은 이 병의 등기가 무효란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병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이것이 이중매매가 혹시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때 제3자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 첫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또는이 요 세 가지 다 떠 있다고 봐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특별 거래 영역에 특정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또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은 따집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 민법은 이렇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표준을 결정하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이가 되는데, 자,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요. 이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적용됩니다.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나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죠?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아요. 또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추인은 인정되지 않은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피해자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불공정한 법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먼저 대표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예제 2번이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답은 뭐냐면 5번이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무역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돈을 차용했어요. 그러면 돈을 차용했다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밀수라는 거죠. 이렇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이 돈 차용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번은 반사회적이죠. 유분한 갑과 유부녀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에 대한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이에요. 왜요? 너무 지나쳐요. 이거죠. 평생 동안이죠.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충청도에선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평생 동안은 너무 지나친 것이니까 반사회적이겠죠.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 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뭘 받기로 하면요? 돈을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 관한 문제를 볼까요? 갑이 3번이죠.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했어요. 그 부동산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경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일단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죠. 자, 그다음 조심할 것은 왜 적극가담하면 무효냐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거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 반사회적인 것과 강행법규 위반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인 경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X.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할 수 있는데 직접 하면 안 되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죠. 을은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특히 이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 무효임을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자, 6번입니다. 정항에서 5번까지 했죠. 자, 6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 이거는 단속 규정이죠. 자, 우리가 단속 규정으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맞지만 중간 생략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요 전매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은 유효고요. 따라 답은 뭐가요? 2번이 되는 거죠. 3번. 관할 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고 5번.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 관해서 정당한 직무든 부정한 직무든 돈 받기로 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혼할 수 있는 자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2번. 불륜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제한 증여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이거 제가 해제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번. 수중자의 부동산의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라는 말은 팔았는데 또 증여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고요.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럼 답은 뭐죠? 4번이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유효일 수밖에 없는 거.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또 나와 있네요. 공무원의 직무여 정당하든 부당하든 돈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8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하다 위약불약정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2번 도박 자금을 제공했다 반사회적이죠. 자, 3번입니다. 소송에서 증언이에요.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고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으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니까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돈 받기로 했네요. 반사회적이네요. 4번 또 나왔네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정당하든 부정하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채무회피죠. 돈 갚기 싫어서죠. 이렇게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네요.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이죠.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이요.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지만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1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돈 받았다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 따질 필요 없네요. 반사회적. 따라 답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10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강박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강박할 때 말씀드렸는데,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강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따라서 기억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회피죠. 반사회적이지 않네요.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럼 답은 리을원이겠네요.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겠네요. 왜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이죠. 아무튼 이미 매도된 것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든 이것도 일종의 뭐죠? 이중양도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이고요. 따라 답은 리을번이 되는 거죠. 11번이죠. 장류도 문제네요.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제가 형사사건 말씀드려서 설명드렸죠. 2번 반사회 질서 법률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나중에 취소를 공부하게 되면 취소권자를 공부해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의 종류와 상관없이. 따라서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항상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맞는 지문이죠. 5번 대리인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이중매매를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중매매를 누가 한 거냐면 대리인이 한 거예요.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인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질서 법률행위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이중매매입니다. 근데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원칙부터 생각해보면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왜요?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에게 더 이상 등기해 줄 수가 없다. 뭐가 되니까? 이행불능이 되는 거니까요.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잖아요. 그럼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토지를 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했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따라서 본인이 알든 뭔 상관없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 무효겠죠. 따라 1번 갑병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지금 보시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갑을 대위해야죠. 직접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이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의외로 문제답이 참 쉽게 나오죠. 자,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지 못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자, 이중매매는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네요. 자, 14번까지 풀고 다음 강의 때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14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이것도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겠죠.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갑을 대의해야 되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을에게 손을 끼쳤다면 불법 행위고요. 따라서 을은 손해배상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의 계약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근데 문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죠. 이미 중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5번 만약 선의 정의 X부동산 병으로부터 매수와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기출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